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2월 8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가지고 일요경마는 또 이 한개 경주가 줄어든 가운데, 자, 부산교차는 6개 경주, 일요경마는 10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죠.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 일요경마 월초경마로 시행되는 2월 첫째 주 경마는 조금은 난타전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하위군 편성이 부진만 편성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또 뚜껑을 열어보면 의외로 또 안정적인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일요경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벌써 2월달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민족 대명절인 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좀 어수선하고 또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마사회까지도 이렇게 뒤숭숭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상이 좀 뒤숭숭한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마를 하는 저희 경마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왕하는 경마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가 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적중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자, 매진을 할 수 있는, 경마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자, 한번 알차게 또 대승할 수 있는 그런 경마가 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한 경주 세심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현군 성장마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산마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신마들 중에서는 10번 시가 에이스가 그나마도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이게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에요. 10만은 아니고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능력 부족절 판정을 받으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재검 때 모습은 그런대로 양호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시 문세영 기사는 이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6,500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이 디딤의 자만데, 자, 일단 뭐 신마 중에서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은 10번 시가 에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이제 현군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7번이 강폭질주라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주행이 좀 불안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죠. 기대고 주행이 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을 또 안효리 기수가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7번 강폭질주는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과연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7번 강폭질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일상 가능권 전략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낫죠, 그래도. 7번 강폭질주가. 여기 이제 13번 일일천리인데, 일일천리가 7번 강폭질주와 어느 정도 연대 성립이 좀 되는 마필이라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자, 하지만 뭐 마필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13번이 일일천리도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전개 이점을 얻고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인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7번 강폭질주와 13번 일일천리, 여기 10번 시가 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변이 가능한 마필들을 찾아볼 것 같으면
자, 12번 와일드킨도 아직까지는 데뷔 이후에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두 살펴봤을 때 그렇게 아주 빼어난 마필은 없어 보여요. 그나마도 6번 별빛 신화 정도도 어느 정도 가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4번 다랑아리 같은 마필도 뭔가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특징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은 없다. 자, 그래서 7번 강폭질주에 10번 C가 에이스, 요게 13번 일일천리 정도가 일상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특히나 7번 강폭질주에 대해서는 한번 믿고 때려볼 수 있는 충만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역시도 현군의 3세 이상 기복형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호제 이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그래도 입상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들 모두가 이 기복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기복 없이 이번 교시 선전을 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자, 1번 스피드 돌풍입니다. 데뷔전 때는 그런대로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정말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경주 때 초반 선행력을 끌어내자 정말 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 자체가 우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행 거부를 약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뛰려는 의지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주행 자체에 안정이 좀 필요한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1번 스피드 돌풍은 마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시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축으로 인정을 하기에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2번 구치어스도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초반 선행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전혀 보여준 것이 없어요. 물론 이번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초반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자, 그래서 2번 구치어스도 안 될 이유는 없고 1번 스피드 돌풍도 안 될 이유는 없다. 자, 3번 멜로디 뮤직이란 마필입니다. 정말 탄력을 지난번 경시 끌어냈지만 영 뭐 바닥권을 맺지 못하는 마필인데 아직은 마필 자체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4번 해피투데이도 그렇고 다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말급 편성들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 하나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저는 일단 7번 프랑스 동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 자체로는 안 되는 마필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뚝심이 안 되죠. 전혀 발휘가 안 되는 모습인데 지난번 경주 때 뭔가 좀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조금이지만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가느냐인데 이번 경주가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딱 3두로 압축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1번 스피드 돌풍은 가져갈 생각이에요. 뭐 마필의 능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장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스피드 돌풍은 가져가 볼 생각이고, 자, 여기 외곽 게이트에 10번 러닝 탱크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예, 조금 게이트도 불리하고 전반적으로 조금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7번 프라이스톰 요 마필은 제가 아까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7번 프라이스톰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7번 프라이스톰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5번 너키아트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과연 이번 경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가져가고, 현재 1번 스피드 돌풍도 주행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주행만 안정되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뭐 현장에서 2번 구치어스 정도를 지켜보고 싶은 편성이긴 한데 어찌됐든 1번 스피드 돌풍은 이 편성에선 가져가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번 스피드 돌풍과 7번 프라이스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주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경주네요. 이 경주가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 1경주야 어느 정도 입상 가능한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주는 굉장히 어려운 경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냐. 배당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승부처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당이 나오면서도 적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단서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마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무조건 배당을 승부처로, 배당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가지고 못 맞히고 나서, 지네들 변명할 거리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승부처럼 선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일단 적중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을 항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회제 3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1회 3경주가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고요. 또 1회제 4경주가 오늘 강타의 1회 경마 준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 3경주하고 4경주 오전장에 이 두 개 경주에서 승부수를 던져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시 가장 기대치를 받을 수 있는 마필은 1번 썬버스트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사실 되겠어 안 되겠어 얘기가 많았던 마필인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 측면에서 거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도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는 뭐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상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썬버스트에 대해서는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 자, 1번 썬버스트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의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는 1번 썬버스트를 인정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통을 누구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노림수의 단통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할 것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 3번 크린업 볼트 같은 마필들인데 3번 크린업 볼트는 지금 1000m에서도 물론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이번에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는데 과연 3번 크린업 볼트가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줬던 마필이 일두가 있어서 그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승부처는 거의 단방성, 단통으로 때리고 한두 정도 받치고 갈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단방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중은 기본이고 단방 적중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회제 4경주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1회 경마의 오전장 최고의 경주. 자, 강타의 1회 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편성은 이 암말 핸디캡 경주로서 3세 이상 5등급 경주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상당한 난타전 양상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은 기본이다. 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무조건 배당이 터질 수 있고 중배당 단통도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 어느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선행은 아무래도 10번 브라이언이 나가고 안쪽 게이트에선 4번 갈색바람이 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5번 예쁜걸도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요들 마필들 간의 선두권에서의 어느정도 경합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데
선두권에서 끝날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이 갈색바람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선취인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승본전에서 선행을 나서서 아쉽게 3착을 오긴 했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4번 갈색바람이 안 될 이유는 없지만, 맹목적으로 무조건이라는 판단을 하기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만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건 아니고, 받치는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 그러면 가장 강하게 한번 봐줄 수 있는 마필은 1번 노블 프로이십니다. 전반적인 전개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개상 선행형 마필들이 인기바로 팔리는 편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마필들을 믿고 때릴 수 있는 축으로는 가져갈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개상 이변으로 인기바들이 부러질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해서 중배당 이상이 터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자, 중매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추천만은 1번 노블 프로이신데, 자, 그간 두 번의 경기 중에서 점진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선취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1번 노블 프로이는 무조건 와 있는 말이에요. 못 오면 잘못된 겁니다. 그냥 1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경주를 무조건 단방으로 적중을 하고 여기다 없습니다. 엎어치기를 하는데 당일날 누가 팔리던 간에 요번 경주도 딱 2방 내지는 3방인데 2방으로 깔끔하게 때려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때리고 받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자, 일요경마 오전장 최대승부처, 자, 준매인 승부처에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경주 4경주에 오사만이 완벽한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의 자랑, 강타의 밥줄, 부산교차 경마입니다. 2번 히즈그레이스예요. 지난번에 이거 단통으로 맞춰드렸는데 맞히면 뭐합니까? 배당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4.1배. 히즈그레이스는 무조건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마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이 지난번에 왜 못 왔고 그런 명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선행을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마필 자체의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다. 자, 그래서 2번 히즈그레이스는 이 편성에서도 대가리로 읽어줄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4번 스위트 명운이란 신마가 버팅이고 있는데 마필 괜찮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오토매틱 선행이고 약간 종반에 이제 주행거 붓기를 보이면서 약간 고개를 옆으로 해가지고 뛰긴 하는데, 고개를 딱 바로만 잡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4번 스위트 명운도 되는 마필이고, 당연히 인기 많은 6번 지붕승리니까 2번, 6번, 2번, 4번. 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부산 1경주다. 자, 다음은 일요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을의 접전 양상의 구도입니다. 5번 삼정스카이가 전개상 선행은 100% 갑니다. 100% 가는데 그게 이제 버팅기느냐 못 버팅기느냐 그게 문제이긴 한데, 제 경기에는 5번 삼정스카이가 비교적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충분히 버팅길 수 있는 여지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자, 문제의 마필이 1번 오피쌤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줘서 이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 이전체는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가장 많은 훈련량을 소화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오피쌤이는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1번 오피쌤에 대해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번 삼정스카이가 과연 이번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데뷔전은 별 볼 일 없는 능력이 있고, 지난번 이전체를 맞이해서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엔 이제 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삼정스카이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 게이트의 8번 볼포니 뮤직인데, 요 마필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아직까지는 선행력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번 삼성 스카이가 레이스를 빠르게 끝나고 할 것 같으면 8번 볼포니 매직이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조금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라서 실질적으로 1번 오피스미와 5번 삼성 스카이가 조금 더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번 오피스미, 5번 삼성 스카이 정도를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마를 누구로 선정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금포 영웅이 선행을 가든 1번 중앙천수가 선행을 가든 간에 이 편성은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직전 경시 정말 뚝심 측면에서의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4번 영웅강호가 이번 편성에서 그래도 취임력을 바탕으로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월등한 능력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3번 금포 영웅인데 설동복 등짝에 직전 대비 4kg의 부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선 패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 3번 금포영웅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8번 대결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구빈성 등짝이라서 다소나마 인기도에서는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8번 대결왕도 3복승으로는 의미가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3번 금포용과 8번 대결왕은 실질적으로 3복승감으로는 괜찮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3복승으로 당연히 받쳐주시고 충막감으로는 4번 영웅감을 강력하게 한번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2경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1호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타가 붙어보는 강타의 1호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예요. UCC 메인 승부처. 자, 오전장 중반부죠. 중반부의 메인이다. 더군다나 편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메인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노림수를 갖는 마필은 4번이 나이스의 굿이라는 마필입니다. 1200 경주에서도 출전을 해봤고 1000m도 출전을 해봤고 또 등짝 자체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가 2개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강한 편성을 만나면서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또 약간의 공백기도 갖고 있습니다.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공백기도 갖고 있지만 총력 승부를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 나이스의 굿이 여러분들이 등짝이 불안해서 2개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1승밖에 못한 기수인데 이게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 편성에선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지난번에 이제 수루처치를 바꿔서 출전을 해서 졸전을 펼쳤던 9번 나온 에스프리 같은 마필이 과연 이번 경시 박태종 개선을 개성을 시켜서 어떻게 뛸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7번 디프로매틱 미션이 강력한 인기만을 구가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한데 요 마필은 과연 어떻게 할지 여부 등 자, 이번 6경주는 은근히 혼전 양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타는 이 4번 나이스의 굿이라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6경주 메인 승부처가 여러분들의 생각엔
배당이 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있잖아요. 7번 디프로 매틱 미션이고 뭐 5번 삼정 탱커하고 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있잖아요. 나온 에스프리도 좀 팔릴 거고 팔릴 수 있는 등짝이 우수한 마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4번 나이스의 곳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배당의 가능성, 작심 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6경주, 오늘 일요 6경주, 오늘 강타의 최대 승부처 한번 멋진 적중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단디에라입니다. 단디에라. 일단은 배팅권에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이 편성에서도 종반대 뚝심과 더불어 기본적인 순발력 모두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출전마 중에서는 그래도 10번 단디에라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라 10번 단디에라는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고 거의 충각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요. 이거 때리고 맞히면 끝납니다. 때리고 맞히면 뭐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이변이 가능한 마필 그 마필을 방어로 가져갈지 아니면 삼복승 단통으로 때릴 건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능력상 단통이 정해져 있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상으로는 단통입니다. 여기 한 발에만 맞히면 배당만 하나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자, 부산교차 3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인기마들은 있는 편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에요. 자, 이번 청마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 특히나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조금 졸전을 펼쳤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이가 밀려서 그렇지 능력은 괜찮게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승권 이후 강자급 평성을 만나서 언뜻 보면 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착차가 없었던 바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꾸준하게 자기 능력을 보여준 마필이다. 이번 청마는 이 편성에선 꼭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6번 아몬거스터입니다. 연속적으로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아몬거스터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는 가장 6구미를 형성했다 해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뭐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마필이 9번 렛츠고런인데 요번에도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자르고 갈게요. 요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잘랍니다. 왜? 경주력이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의 핑퐁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있거든. 그러면 이거 어떤 말이든지 자기 패턴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승부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난번 경주 때 능력을 이빠이 끌어냈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서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으면 직전에 3착으로 왔다 하더라도 강한 편성에서 더군다나 그 이번에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는 타이밍이고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성을 잘 만나야 되고 타이밍을 잘 만나야지만 입상과도 이 승부 타이밍이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9번 렛츠고로는 그런 측면에선 제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6번 아몬거스터를 축으로 놓고 2번 청마 쪽에 승부를 하고 현장에서 10번 서창비호 정도가 상태가 좋다면 요 정도가 이변이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스타명운이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뚜껑을 딱 하니 여러분이 선행을 나서더니만 그냥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면서 자, 나는 강자요 이런 면을 제대로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럼 5번 스타명운이 만약에 강하게 입상권에 도전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본 건파이터도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건파이터가 과연 앞선에 일찍 붙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종반 탄력으로 와야 되는데 건파이터가 종반 탄력으로 뛰는 말이 아니라 종반 추임력이 괜찮은 마필이라서 추임력으로 승부를 했을 때 오버스타 명분의 짝꿍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전개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마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은 이변의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일단 9번 러블리스타는 받치기라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 마필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인지력이 들어와 버렸죠. 하이키가 부러지면서 만인지력이 들어오면서 야, 이게 좀 이 마필이 배당을 끌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9번 러블리스타는 가져가 보고 싶고, 전개 입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6번 원먼트도 되고 또 되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5번 스타 명문의 9번 러블리스타, 1번 건파이터, 자 이렇게 세 마리를 노려볼 수 있는 자 부산교차 4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실질적으로 언뜻 보면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보면은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승부처로 가져갈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엔 포기를 했습니다. 승부처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한 경주인데, 일단 전개상 누가 선행을 가는지도 상당히 혼탁한 경주입니다. 9번 불굴의 신화가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몰리두코가 또 선행을 갈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몰리두코보다는 불굴의 신화가 조금 더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8번이 몰리두코도 선입전개 능력이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엄청나게 뛰고도 실질적으로 능력 발휘의 강한 편성을 만나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8번 몰리두코는 직전 경주시 엄청나게 뛴 마필이에요. 잘 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에 9번 불굴의 신화 역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은 한 바퀴를 일수할 수도 있는 근간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또한 3번이 완성불패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또 한 번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3번 완성불패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편성에서 능력마입니다. 이게 3번 완승불패라는 마필은 사이즈를 알아야 적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능력마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되겠고, 4번 켄터키 삭스는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선행을 못 가잖아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8번 몰리두코나 9번 불굴의 신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 켄터키 삭스가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는 있지만, 요 마필은 자르고 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에 하나 이제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글쎄요, 아직은 아닌데 7번이 안양타이거도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이 마필은 안 보고요. 자, 이번 8경주는 3번 완성불패, 8번 몰리두코, 여기에 9번 불굴의 신화, 이 중에서 8번 몰리두코를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는 제가 이제 풀어보니까 승부처로 가져갈 걸 그랬네요. 승부처로 가져갈 걸 그랬는데, 뭐 어차피 안 가져갔고 오전장에 이제 승부처를 가져갔고 또 후반부에 가져갔기 때문에 요거를 포기를 했는데, 때려볼 수 있는 경주 같아요. 때려볼 수 있는 경주 같이 느꼈다. 자, 그래서 8경주는 좀 아깝긴 한데, 어찌됐든 요 경주는 현장으로 붙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배당이 크다면.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부산경마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부산경마는 이제 후반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경마는, 1호경마는 오전장에 메인과 중매인을 잡았고, 1호경마 후반부는 부산교차로 때릴 생각이기 때문에, 부산교차 5경주 중매인 승부처인데,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대구 안 대구를 떠나서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9번 서울 블리시란 마필입니다. 근간 데뷔 후 3번의 경기에서 3연승을 고가하고 있고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거리도 이제 지난번에 1500에 출전을 해서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야, 그걸 보고서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야, 이 말 센 말이구나. 굉장히 세구나, 말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니까 1억 16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을 마필값을 그대로 해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상에서도 9번 서울블릿은 그냥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충만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6번 감원여장군이 역시나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요 마필보다 더 센 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6번 감원 여장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이번 5경주는 저배당은 아니다. 저배당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짭짤한 배당을 단방으로 때리고 1두의 배당마만 가져가는 경주예요. 그래서 그 1두의 배당마를 삼복성 단통으로도 때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방으로 한번 이번 중매인 승부처도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5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중매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선호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경주 세계 1부배 국내산 오픈 경기로 펼쳐지는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1부배요.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는데,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도 강력한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죠. 바로 이 5번 이 강교비상이라는 마필입니다. 근간에는 거의 도주 능력의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종반 탄력이 끌어내지 못하면서 연속적으로 낭패를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시에도 이 5번 강교비상이 과연 선행을 쉽게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쉽게는 못 가겠죠. 2번 강해도 버팅기고 있고, 또 13번 썬로들리도 있고, 또 8번 풀문 파티도 있고, 6번 허스트 캠프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선행을 나서든 안 나서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0일에서 안 되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눈 깜짝할 새에 입상마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편성이라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담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하이라이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보이는 인기만 연연하기보다는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가능성과 아니면 그냥 단방으로 깔끔하게 끝날 가능성 두 가지 정도만 기대를 하면서 한번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번 강교비상을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빵빠람 빰빰빰빰빰빰. 자, 오늘 부산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 경보대로가 나오네요. 이번 경보대로. 자, 이번 경주 이제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랑프리 우승마입니다. 야, 국산마 자격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한 게 참으로 오래간만인데, 어쨌든 이번 경보대로는 금강균시
공백 후에 그간 세 번의 경기에서 일치월장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선행력이면 선행력, 종반 탄력이면 탄력 모든 측면에서 아주 뭐 환상적인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60km를 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병력에 의한 공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휴식을 통해서 공백을 가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무대는 이 편성에서도 안 될 이유는 없다. 무조건 강력하게 읽어주는 배팅군의 충만감의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후창의 문제인데 이번엔 2000m입니다. 자, 4번 금포스카이도 팔릴 것이고 5번 천지불패도 팔릴 것이고 또 6번 조강도 좀 팔릴 것이고 1번 스프링갈리도 팔릴 것인데 과연 이들 마필들 중에서 인기권 전력 중에서 일상가능마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숨어있는 배당마 중에서 배당을 갖고 들어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강타에겐 거의 때리고 바치는 단박으로 승부를 하고 한 마리 정도만 받쳐준다면 무난히 적중이 가능한 부산 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6경주 가장 강력해 무게에 붙어보는 자 UCC 메인 승부처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한번 마치는데 단박으로 마칠 거니까 지금 이제 4개 승부처죠. 부산교차 5경주가 준메인 승부처인데 이것도 때리고 마치는 선. 그 다음에 이제 9경주 역시도 강겹 이상의 버팅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단통이 가능한 경주. 자 부산교차 6경주도 이번 경부대로의 파트너만 고르면 되는 그런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3경주가 단통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승부처인 가운데 자 오늘 1호제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끝장 승부처로 해서 한번 멋지게 역시나 유정의 미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은 만만치가 않은 경주예요. 어느 마필도 안된다 또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상당한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3번 럭키라이트입니다. 요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으로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 경주 시에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9번 베스트 나인도 빠른 마필이고요. 또 2번 다이아 파워도 빠른 마필이고요. 또 6번 럭퀴잉이라든지 8번 브렉 트레인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번 럭키라이트가 선행에 대한 무조건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당연히 되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3번 럭키라이트가 과연 선행이 아닌 선행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서 무조건은 아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받치는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충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그건 베스트 라인도 뭔가 좀 2%가 부족하죠. 매번 의지는 보이는데 2%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3번 럭키라이터도 그렇고 다른 말들도 조금씩 다들 부족합니다. 라크인도 좀 2%가 부족하고 12번 평화포럼도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전역이었는데 직전 경주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7월의 우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화포럼도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화포럼은 이 편성에서 실질적으로 승본전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인데 배당권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배팅권에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12번 평화포럼에 대해서는 한번 강하게 어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배당의 소지가 있어요. 선조권에서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1400이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12번 평화포럼을 왜 얘를 주시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지 그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전개상 이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제 10경주까지 오늘 1호 경마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경마를 분석을 해보니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도 있고요. 또 저배당인 경주도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경마 어수선한 분위기 있지만 이 경마는 이기고 봐야 됩니다. 멋진 대승으로 현장에서 강타가 책임지니까 오십시오. 강타와 함께 멋진 대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